저는 지금 전라남도 곡성의 태안사에 와 있습니다. 대안사라고도 불리는데요. 멀리 일주문과 부도군 그리고 사찰로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 작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내의 가람 모습인데요. 태안사는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신라 말기에 아주 유명한 선승이었던 적인선사 해철이라는 스님이 머물면서 대외적으로 명성이 높아진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태안사가 신라 말기 때 형성된 구산 선문 중의 하나인 독리산문의 중심 사찰이 되기도 했죠. 지금 경내의 중심 공간인 대웅전을 비롯해서 주변에 넉다랗게 중정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여러 건물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대웅전 앞에 탑은 없죠. 아마 원래는 탑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현재는 연못가로 옮겨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연못의 한 가운데에 3층 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탑은 고려 초기에 세워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내력은 알 수 없지만 사찰이 창건될 시기에는 석탑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로 고려 초기에 와서 다시 세워지고 또 그것이 현재 연못가로 옮겨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련 자료가 출토가 돼서 밝혀져서 왜 탑이 대웅전 앞에 없고 현재 연못가로 갔는지 그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라 말기 선종이 성행을 하면서 이 선종 스님들이 입적하면 그 스님들을 추모하고 또 사후 극락왕생을 염원하기 위해서 그 스님의 제자와 문도들이 결집을 해서 부도하고 탑비를 세워주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신라 말기 때부터 형성돼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어쨌든 신라 말기에 선종이 유행하면서 부도하고 탑비를 건립하는 전통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아주 중요한 선문 사찰에 지금도 선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리고 그 사찰의 어떤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님들에 대해서 부도하고 탑비를 건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도하고 탑비가 건립되었다. 그러면 그 사찰은 아주 예전에는 중요한 사찰이었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라 시대 부도가 건립되었다. 그것은 신라 말기 때 선종 사찰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찰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태안사의 생활 공간인데요. 이와 같이 기둥에 주련이 새겨져 있고요. 또 여기에도 주련이 있네요. 독리산문, 태안사를 의미하는 그런 주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선종과 관련된 그런 주련 내용들이 이렇게 기둥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현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선원이라고 걸려 있네요. 이 태안사가 독리산문, 그러니까 신라 말기 때부터 선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원이었음을 우리가 이런 현판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태안사는 신라 말기 때 적인선사 해철이 머물면서 중요 산문으로 성장 발전을 했고 고려 초기에는 또 광자대사 윤다라는 왕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스님이 머물면서 중요사찰로 이렇게 부각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효령대군의 원찰이 되었고요. 조선 후기에 유력한 스님들이 머물면서 오늘날까지 법등을 잇고 있는 사찰이 되었는데요. 현재 태안사 경내의 아주 외진 곳,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이와 같이 적인선사 해철 스님의 부도하고 탑비가 세워졌죠. 이 부도라는 것은 스님들의 묘, 그러니까 묘탑이기 때문에
경내로 들어갈 수 없고 경내에 세우지 않고 외곽 공간에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묘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내는 부처님께서 주재하는 아주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아래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뭐 격을 따질 수는 없지만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승들의 묘가 경내에 세워질 수는 없었던 거죠.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찰에서 어떤 신성시한 곳, 또 뭐랄까 한적한 곳에 이렇게 부도하고 탑비를 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부도는 외곽에 세우지만 탑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입구 쪽에 세워지거나 아니면 경내에 세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적인선사 해철에 탑비를 세울 때 활용된 귀부를 보고 있는데요. 아주 역동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느낌으로 조각이 되어 있죠. 귀두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발가락도 촘촘하게 주름문을 표현을 했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발은 우로발을 한 듯하게 발가락을 들어서 뭔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죠. 신라시대 때 건립된 탑비의 기구에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 있는 그런 조각 기법을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뒷모습인데요. 귀부 위에 귀관문이 육각형으로 새겨져 있고요. 사방에 발이 표현됐는데 각각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려시대에 오면 방향이 일정한 방향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걸 형식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라시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발가락의 방향도 조금씩 다르게 처리를 했죠. 그리고 귀부의 형태를 보면 이게 원형에 가깝죠. 사각형 대서기에 원형에 가깝게 새겼습니다. 이게 신라시대 기부의 어떤 독특한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에 오면 사각형 지대석이 있으면 지대석의 크기에 맞춰서 기부를 새기는데 신라시대 장인들은 그렇지 않고 지대석과 별도로 지대석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귀부의 형태를 이렇게 원형으로 새기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 나름대로의 어떤 장인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귀부 옆에 이와 같이 파손된 비신이 있는데요. 바로 이 비신이 원래 적인선사 해철의 살아생적 행적을 기록한 비문이 새겨진 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랜 세월로 인해서 파손과 마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뭐 인위적으로 파손된 걸로도 보입니다. 거의 표면에 비문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분만 현재 비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현재 비문이 새겨졌음을 알 수가 있죠. 다행히 구례 화엄사에 관련된 비문이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원래의 비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비문의 적인선사 해철과 관련된 살아생적 행적이 비교적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죠. 당시 이 비를 최하라는 인물이 차냈고 그 다음에 요극이라는 인물이 글씨를 써서 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비는 872년 8월 14일 날 세워졌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지금 넓은 대석형 기단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한가운데 부도가 있는데요. 상당히 부도를 신성시하게 건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일정 초석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원래는 이 부도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이 건립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현재 알 수가 없죠. 이런 초석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 바로 건물이, 그러니까 보호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호각이 지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기단부를 마련하고 기단부의 상부의 뒷부분, 그러니까 중심되는 부분에 이와 같이 부도를 세웠습니다. 상당히 신경 써서 세웠음을 알 수가 있죠. 비문 기록에 의하면 적인선사 해철은 785년에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861년 2월 6일에 입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음력입니다. 그리고 2월 8일에 송봉, 그러니까 소나무의 봉우리가 있는 곳에 안치하고 부도를 세웠다고 하죠. 바로 이곳이 그때 당시에 송봉으로 불렸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부도의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아주 정연하고 깔끔하면서 안정된 구도로 비례가 잘 어울리는 그런 구도고, 신라 말기에 건립된 부도 중에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어떤 석공이 동원돼서 이 부도를 설계하고 치석하고 시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현재 화순 쌍봉사에도 철감산사 부도가 있는데 그 부도도 거의 뭐 신의 손에 가까운 장인이 만들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바로 이 적인산사 해철의 부도도 표면이 뭐 아주 화려하거나 아주 뭐라고 할까 장엄적인 모습으로 다양한 조각상이나 문양을 표현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깔끔하면서 정연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단부에 이와 같이 사자상도 새겼고요, 연화무도 새겼는데 특히 사자상을 각 면마다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도록 새겼죠. 그리고 하부에 이와 같이 아주 작은 형태로 안상을 새겼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깔끔하게 새겼죠. 그러니까 이 적인산 해철의 부도를 만든 장인의 어떤 솜씨를 그냥 여실히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화려하게만 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단순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뛰어난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꼭 화려하다고 해서 잘 만들어진 건 아니죠. 단순하지만 그 안에 아주 아름다운 미적인 감각이 배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적인선사 해철의 부도가 뭔가 간단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것 같지만 조화롭고 또 안정된 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대표적인 부도입니다. 옥계석의 모습인데요. 처음으로 살짝 치켜 올렸고요. 지붕의 낙수면도 유려한 곡선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기와등과 기와골이 아주 잘 표현되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완만한 그런 곡선을 이루고 있어서 뭔가 경쾌하고 안정된 부드러운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상륜문인데요. 복발 형태의 연화문을 표면에 새겼죠. 그래서 아주 화려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옥계석 위에 다른 부재가 있었는데 뭐 결실된 걸로 보입니다. 하부의 사자상 모습인데 각 면마다 서로 다르게 아주 볼륨감 있게 사자상을 새겼습니다. 아주 사실적이죠. 아주 해학적인 그런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털이 전부 다르죠. 그리고 털을 길게 표현한 걸로 봐서 다 숫사자를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다 안상, 그 다음에 탑신석에도 사천왕상과 함께 문비 등을 새겨서 어떤 수호의 의미, 공양의 의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륨감 있게 조각을 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처리했지만 아주 섬세한 그런 조각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인선사 해철의 부도는 신라시대 우수한 석공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